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환상적인 테슬라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충과 포커스원님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도 또 답변을 해드려야겠죠. 어제 홀마스 카탈로그가 크루즈랑 GM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이랑 FSD 베타를 비교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본인이 밤에 A에서 B 같은 데를 가는데 그걸 비교해서 했는데 테슬라가 훨씬 빨랐다라는 거죠. 이걸 또 정확히 제가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그 목적지와 스타트가 같은 거지, 중간 당연히 경로는 여기 나왔듯이 제가 이래서 그 속도 제한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건데, GM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지오디 펜싱 돼서 이 에리어도 제한돼 있고요, 서비스할 수 있는. 그리고 속도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웨이를 못 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풀고 테슬라랑 붙으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푼다고 해서 이게 또 빨라진다라는 보장도 없고, 이게 애매한 게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저 속도 제한과 지오 디펜스라는 다른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풀었을 시에 라우트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모르고, 이게 애매하다. 애매해서 저도 동등 비교가 참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그러나 속속들이 밝혀지는 알고리즘으로는 이젠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 뒷받침해주는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와주는 데이터로서, 그리고 저도 경험하고 있고 이걸 봐서 완전 차이가 나기가.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한 게, 사람들은 이제 테슬라에 너무 이제 빠져 계신 분들은, 저도 많이 빠져 있지만, 테슬라가 항상 1등이어야 돼, 모든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급적, 그래도 요즘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이게 머리가 날아갔는데, 그래도 비판적이려고 그나마 GM 크루즈나 웨이모는 여기에 사활을 걸고 하는 회사입니다. 양산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 하려고 모든 걸 쏟아부어서, 양산은 둘째치고 일단 되게 만들자라는데 모든 걸 때려붓고 그 많은 돈을, 어제 제가 GM 크루즈도 진짜 수십조를 그냥 돈을 쓸어 담아서 계속 땡전 한 푼 안 벌면서 그걸 때려박으면서 하고 있는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건 무지막지한 거죠. 근데 테슬라는 돈을 벌죠. 그것도 defer revenue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채무입니다. 갚아야 되는. 그래서 이게 EPS나, 그러니까 재무상에 이게 이익으로 완벽하게 잡히질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defer revenue로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캐시 밸런스라는 게 좋은데, 제가 이것도 적당히만 얘기하고 넘어간 게, 오늘 같은 이런 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FSD 베타뿐만 아니라 그게 정식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근데 구독도, 그래서 제가 서브스크립션도 얘기했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대체적으로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구독하는 모델에도 defer revenue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하는 거니까, 카메라의 업글이 무료인 듯한데 찾아보니까 진짜로 공짜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요것도 좀 과거 얘기가 좀 논란인데, 저는 근데 이 정도 옛날, 제가 테슬라를 산 게 2019년이니까 그때 모델 3를 샀었으니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질 못해서 이게 좀 애매한데, 원래 테슬라는 FSD를 진짜 될 때까지 뭐라도 하드웨어가 바뀌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계약 조건에 generally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업그레이드가 다 공짜인 걸로 아는데, 이게 뭐가 애매하냐면,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오토파일럿 그리고 EAP라든지 프로그램을 몇 번 바꿨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파인 프린트가 애매하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돈을 내면, 돈을 안 내고 처음에 오토파일럿인 분들이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이분도 보면 하드웨어 2.0에서 3.0은 공짜로 자기가 FSD를 산 다음에, 근데 자기 돈으로 MCU는 1에서 2로 그거는 자기 돈으로 했거든요. 이게 사지 않았을 때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런 업그레이드라든지 OTA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그게 아주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근데 제너럴하게 FSD 지금 베타지만 자율주행이 될 때까지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근데 일단 여기 나온 사례나 지금 실제로 이 기사에는 메시지가 있는데, 보면은 진짜로 제안을 해서 옛날 모델을 지금 새 카메라로 바꿔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다 공짜로 바꿔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계속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고 생각보다 지금 그 어떤 자동차 회사들한테서는 볼 수 없는, 기대도 할 수 없는 모습을 테슬라가 계속 관리해주고 이런 면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 자율주행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까지, 근데 약간 파인 프린트가 애매하다, 이건 좀 더 찾아봐야 되는, 그래서 장부랑 그 defer revenue랑 요런 것까지 해서 이게 좀 정리가 저도 깔끔히 됐으면 좋겠지만, 여튼 테슬라의 어떤 이런 스탠스는 칭찬받아 마땅할 정도의 감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트위터 인수건인데요. 진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제 이 전공도 아닌 이 정치적인 면과 이 뒤에 얘기야, 이 트위터에 대한 어떤 이런 말에 대한 검열 이런 것들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 얘가 언급이 돼서 전 카니에 웨스트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말한 연예인이 이분인데, 골치 아프신 분인데, 여튼 이제 트위터는 그러니까 제 말도 좀 비판하는 자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NBC죠. MBS가 아니라 CNBC인데 이분한테 지금 걸려가지고, 이분 막 이제 취재해서 트위터에서 이제 대량 해고가 날 거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고, 가서 막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 취재해서 어떤 느낌인지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라훌 리그만 이분 트위터에서 잘리신 분이 아니죠. 그냥 여기 랜덤 듀드 그냥 지나가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낚은 거죠. 완전히 피싱한 거죠. CNBC도 이거에 걸리다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one of the best troll ever, 트롤이라는 거죠. 완전히 이게 제대로 걸렸죠. 여기 2명, 1명 더 있는데 트위터에서 잘린 사람인 줄 알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보였지만 트위터 회사 앞에서 본사 앞에서 박스 들고 나오니까 이런 대형 언론사도 걸려가지고 그걸 취재해서 바로 내보내고, 이걸 가지고 블룸버그도 또 해가지고 요즘 블룸버그도 참, 그러니까 제 얘기도 비판적으로 요즘은 참 어려운 세상이죠. 이게 이렇게 제대로 낚일 줄이야. 근데 이제 자르는 것과 쳐져서 CEO를 바로 잘라버렸죠,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분이 골든 패러슈트, 그러니까 자기들을 자르려고 하면은 그 세버런스 패키지, 그러니까 일종의 퇴직 그 보호 장치들이 이분들은 엄청 강하게 있는데, 이 가운데 계신 분이 CEO인데 이분들한테 $200 million 줘야 되고, 지금 인플로이들한테도 몇몇 인플로이들이나 이제 이게 해당되는, 이게 아마 이게 지금 쟁점인데, 여튼 이제 자를 때 좀 패키지를 줍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이거 막을 수도 있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보는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안 할 뿐은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많은 돈을. 그래서 소송전이 일어날지, 또 왜냐면 이거 살 때도 엄청 흔들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간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큰 돈을 뭐 인수 자금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지난 행동 보면은 이럴 가능성도 지금, 그래서 이게 지질이 소송전으로 갈지 아니면 계약대로 이분들한테도 대량 금액을 지불하고, 지금 세버런스 패키지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근데 약간 그런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이게 안 주는 걸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할 분이고 100% 할 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렇게 간을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계약상 전에 이미 이분들이 다 그런 걸 해놨기 때문에, 근데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증명이 되면 안 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가 이제 자유롭게 됐고, 다양한 디지털의 소통장, 그러니까 입을 막지 않는 좀 더 다양한 의사 표현에 좀 더 중점을 둔, 저도 계속 이거는 고민해 볼 문제긴 한데, 참 어려운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창작이라는 면에서 이런 예술가들도 그렇고 단점 없이 말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좋은 말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서로 주고 받으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말을 막아버리면은 전혀 토론조차 되지 않으니까. 참고로 이 카니에 웨스트 지금 예저 이름 바꿔서 이분이 이게 뒤에다가 백인도 White Lives Matter라고 썼죠. 원래 Black Lives Matter인데 White Lives Matter라고 이 흑인 잘 사시죠. 이거 돈 많으시고 성공한 연예인인데 힙합계에 아주 엄청난 영향과 예술적인 능력도 그리고 부인도 전 부인도 엄청 유명하죠. 이분이 갑자기 White Lives Matter 그쵸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백인의 생명도 중요하죠. 근데 왜 Asian Lives Matter는 이렇게 안 퍼지는지 맨날 흑인 얘기. 근데 에이시안도 중요한데 참 그게 이슈를 못 받는 게 그래서 이슈 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 얘를 언급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 이미 이런 식의 발언을 좀 위험하게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리스토어 됐다는 자기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리고 아직 가이드라인을 슈퍼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바꾼 건 없다. 전에 있던 가이드라인은 지금 아직은 가고 있지만 이제 자기가 낮추고 더 자유롭게 어떤 거에 알고리즘에서 바이어스 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런 토론의 디지털 토론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방향은 계속해서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게 뭐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채널을 말하는 거지만 결국은 채널이 커지면서 저도 이게 프레셔가 항상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지 뭐가 발전이 있는데 이게 남의 시선을 생각하고 누군가 그쵸 당연히 배려와 피해받는 것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그러면 창의성이나 효율성이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앞으로 그런데 올바른 잣대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에 대한 니즈가 왜냐면 이런 유명인부터 해서 일반인들도 뭐만 말하면 이제 누가 뭐라고 할까봐 근데 사실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사회 현상인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비슷하게 사실을 얘기했지만 명예훼손이면은 그것도 뭐 문제가 된다고 저도 들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을 뭐 얘기해서 어쨌든 경제적 피해가 나야지 명예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어떤 그런 피해를 입증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해코지 하는 거는 뭐 크게 그게 어떤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져야지 그게 이제 정확히 되는데 요즘 한국과 같이 뭐 말을 못하니 앞으로 트위터가 이런 올바른 그거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싹 잡으면은 트위터가 정말로 일론 머스크 말대로 비싸게 샀지만 10배 포텐셜이 있다고 그러는데 발전적인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M의 텍스 크레딧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걸 얘기를 했었죠. 옛날에 벌써 이미 이 바뀐 IRA에서 테슬라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 텍스 크레딧을 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속속들이 어닝콜에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야 너 그거 다 받을 수 있어. 내년에 그 바뀐 여기 제안이 보면은 크리티컬 미너럴 그러니까 리튬이라든지 그 중요 광물을 중국제를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유예를 좀 줬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처음은 40%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매년 10%씩 올리죠. 결국은 70, 80까지 갑니다. 사실상 거의 다 미국이나 북미나 그 미국과 프리 투 FTA 한 나라에서 이제 하는 거를 권장이 아니라 그냥 강압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미국에서 만들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는데 GM CEO 메리 베라가 얘기하길 3,750불 반땡만 만족할 수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2년에서 3년 뒤에는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다 받는 게 쉽지 않죠. 여기 GM의 메인 소스는 LG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미국의 공장을 다 돌리고 있고 지금 오하이오 공장이 드디어 돌기 시작했고 그거 말고도 공장을 여러 개 짓고 있습니다. LG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역시 거기 들어오는 중국제 머티리얼이 중국이 다 이걸 리파이닝 하거든요.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다는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이미 슬쩍 뉘앙스를 풍겼죠. 다 받기는 테슬라 말고는 다 받을 만한 기업이 GM이 이 정도인데 다른 기업들은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2년 3년 안에도 다 받는 조건까지 가면 대단한 겁니다. 중국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데
여기 너무 사공이 많습니다. GM하고 LG가 이게 짝짝꿍이 잘 손발이 맞아야 될 텐데 기업이 여러 개 연결되면은 그게 결단력이나 이런 진행 상황이 이렇게 빨라지는 걸 보기가 어려운데 제 말 GM이나 LG는 그거보다는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M은 트위터의 광고를 끊어버렸습니다. 끊었다기보다는 기사 타이틀대로 서스펜션이죠. 그러니까 임시로 좀 끄는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가 좀 유명해지고 이러면 결국은 다 들어올 거고요. 근데 GM이 이건 좀 커뮤니티를 보니까 좀 열받은 게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한테, 테슬라한테. 왜냐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테슬라가 전기차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레귤레터리 크레딧으로 야금야금 GM, 포드,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도 지로 크레딧을 합니다. 미국 전체가 안 하는 것 뿐이지 캘리포니아는 유럽같이 그런 친환경 차 안 만들면 벌금 때립니다. 큰 주들은 때려서 미국이 안 한다고 보긴 어려운데 옛날에 그때 좀 빨렸고 유럽 같은 데서도 조금씩 계속 지원금을 주는데 이제 광고까지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사버렸으니까 결국 또 일론 머스크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아서 못 참아서 홧김에 이걸 탁 끊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트위터가 좋은 플랫폼을 아까 같이 자리를 잡으면 광고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정말 울분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포드도 당연히 GM만 끄는 게 아니라 포드도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 희망이 참 없다라는 게 아까도 사공이 참 많다 그랬는데 단적인 예로 지금 포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놈의 딜러들 제가 이 딜러들을 없애고 다이렉트 세일하는 게 무지무지 어렵다. 직접 자동차 회사가 차 파는 게 정말 어렵다고 진짜 몇 년째 떠들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머리가 터집니다. 포드도 현재 딜러들을 포기를 못합니다. 안 그러면 내연기관을 팔기가 어렵죠. 당장의 캐시카우는 딜러들이 효용의 가치가 아직은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미래에는 전기차 파는 이 세상에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에 당장은 필요한데 앞으로는 필요가 없는 요즘 많은 게 그렇죠. 기름 안 쓴다는데 지금 석유값이 막 들쑥날쑥하니까 지금 바이든이 가가지고 리파이너리 더 만들어라 덮어라 이러면 풀마음이 나겠습니까? 그게 뭐 수요 는다고 덮고 수요 준다고 확 줄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제 비탄력적 상품이라고 초비탄력적 상품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장 필요하니까 강압하는 건데 포드도 현재 딜러를 못 버리죠. 그래서 내놓은 중재안이 뭐냐면요. 이거를 등급을 매겨서 결국은 전기차로 가는데 그런 인프라를 갖춰가는데 돈 좀 내라는 겁니다. 딜러들한테. 우리 다이렉트 세일 안 할게. 다이렉트 세일 안 하니까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DC 패스트 차징 스테이션이라든지 어떤 인프라를 꾸며가는데 니네 좀 투자해. 니네 지금 딜러십을 그렇게 바꾸는데 니들이 돈을 내서 바꿔봐. 그리고 그럼 우린 다이렉트 세일 안 한다. 오케이? 오케이 할 리가 있습니까? 오케이를 안 했죠. 오케이를 안 했는데 이게 데드라인을 줬거든요. 그래서 GM은 막 진통이 특히 이제 캐딜락 갖고 했는데 장난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포드는 좀 더 마일드하게 갔는데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포드가 시간을 더 주기로 우리는 매우 딜러십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을 연장시켜줬습니다.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죠, 딜러들이. 그러니까 참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힘든 문제입니다. 딜러를 버릴 수도 없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를 그럼 니들이 좀 도와달라. 그 대신 우리는 차 직접 안 팔게. CR도 안 먹히죠. 그냥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 그러면은 너무 그동안 이 쌓아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다 버리고 과연 이런 거 하나하나도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걸리는데 이 파고에 진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여전히 위험해 보이는 게 제가 이미 2년 전부터 예측했듯이 별로 이런 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참 미지수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